저기 이제 외곽에 커다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야, 요거를 그냥 이제 부동산으로 혹은 부동산 임대로 땅만 그냥 물려주면 요거 세금 폭탄 맞는다. 차라리 이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카페 같은 걸 하나 지어놓는 거죠. 엄청 크게, 멋있게. 커피만 팔면 업종에 해당이 안 돼요.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도 같이 파냐면 빵도 같이 팔아요. 베이커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상장 법인,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가 어마무시하다. 이것이 바로 상속세 세금 폭탄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 뭐 100억 정도 가치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상속세로만 거의 한 40억 정도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요, 가업상속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평가된 주식 가치를 그대로 다 공제를 해줘서 자녀가 그 가업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녀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사업의 가치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이 될 것이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자산, 말하자면은 그 뭐 공장 건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법인 주식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물려받게 되면은 자녀는 여기에서 거의 한 4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100억 원의 가업을 상속받았으면 100억 원만큼의 상속 공제를 해줘서 상속재산을 빵원으로 만들어서 가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만 가업을 영위해도 30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용 자산의 300억까지를. 어마어마한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을 유지하시는 이 법인의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법에서는요, 가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뭐 도소매업 이런 업종들은요 당연히 가업상속공제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것들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모님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싶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속이 일어나실 때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기 이제 외곽에 커다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야, 요거를 그냥 이제 부동산으로 혹은 부동산 임대로 땅만 그냥 물려주면 요거 세금 폭탄 맞는다. 차라리 이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카페 같은 걸 하나 지어놓는 거죠. 엄청 크게, 멋있게 대형 카페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카페를 져서 커피만 팔면 업종에 해당이 안 돼요.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도 같이 파냐면 빵도 같이 팔아요. 베이커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부동산만 있던 것이 건물을 짓고 베이커리 카페라는 제조업으로 운영이 되니까 카페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이 아니지만 베이커리가 들어감으로써 제조업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조업종으로 둔갑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업이 완성된 것을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0억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최근에 국세청에서는요,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첫 번째는 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용 자산인가가 중요해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해요. 공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이제 100억 원이다 그러면 모두 다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장의 한 일부는요. 임대를 주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공장을 이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죠.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도요. 내가 이렇게 커다랗게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는 요만하고 주변에는 그냥 뭐 이제 나무 심어놓고 정원이에요. 도대체 어느 만큼이 사업용이고 어느 만큼이 사업 무관 자산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요걸 이제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정원이 다 나의 카페와 베이커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실태조사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렇게 정원이 엄청 큰데 여기 이제 전원주택이 하나 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전원주택. 그럼 이건 뭐예요? 100% 사업용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 사업에서 사업 무관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잘 제거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베이커리 카페가 이제 요즘 이슈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도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랑 무관한 자산들,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가지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대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유한 현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자산이 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없애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업상속공제를 오케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영위한 부모님의 사업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서 300억의 공제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상속세는 내지 않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돼요. 자, 요게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승계를 한 다음에 플러스 5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국세청에서 5년 동안 너 그렇게 사업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자, 어떤 요건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산을 처분하면 안 돼요. 물려받은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처분 금지. 두 번째는 뭐냐면 가업에 종사해야 돼요. 내가 대표이사로서 가업에 종사해야지 이 가업을 운영하다가 막 다른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업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업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돼야 돼요. 법인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지분을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돼야지 이거 지분을 팔아버리거나 축소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거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고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상속으로 인해서 가업을 받기 2년 전에 평균적인 직원 수도 유지해야 되고 직원의 평균 급여도 유지해야 돼요. 급여하고 근로자 수를요 90% 유지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인원을 감축한다고 난리죠. 중소기업은 더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을 뽑았다가도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혹은 AI로 직업이 대체돼 버리면은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고용 유지가 안 되면 당연히 총급여 유지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상속세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이렇게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5년도 완화된 겁니다. 이것도 완화된 건데도 여전히 좀 엄격한 요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업상속을 받을 나의 자녀가 있느냐, 두 번째 가업상속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내가 가업을 상속할 때 그 안에 사업하고 관련 없는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만 추징된 세금이 거의 79억 원에 달한대요.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추징을 당한 상속세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시대 환경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업종에서
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운영된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잘 지속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악용해서 꼼수로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이미 현미경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꼼수보다는 탄탄한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의 혜택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